토론 주제로 넘어가세요. 우리 토론 주제에서 이번 토론 주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다들 잘 제출을 갖다 해줬고, 앞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고, 뒤에 있는 두 가지에서는 실제로 이제 인상의 차원들을 갖다 대비해 가면서 봤고, 이제 세 번째에서는 새로운 인상이나 그 개성을 갖다가 찾는 그런 토론 주제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주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감성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감성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연적인 경험의 차원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성적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 또 정의를 찾는 능력, 그 다음에 정을, 아름다움을 찾는 능력, 그게 감성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사람의 일반적인 기능이고,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 내부에 일어나는 미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반응 등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좀 폄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감성적인 제품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감성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고, 심지어는 감성적인 가치만을 소구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성을 자극한 또는 감성이 부족한 두 가지의 서비스로 우리 공포의 외인구단, 자, 권기성, 김민호, 김세희, 배현재, 손정민, 최금탁, 혼정민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누구 시킬까? 권기성? 오케이. 권기성. 네, 저희는 이 키봇이라는 거랑 아이노리 탭이라는 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이 아이패드 같은 이런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는 이런 제품이에요. 근데 두 개 대표적인 제품이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이 사례를 뽑았냐면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유용성이랑 사용성이랑 감성 이 세 개 중에 이 유용성이랑 사용성 같은 경우는 두 제품이 어떤 게 뒤떨어지거나 어떤 게 이렇게 더 이렇게 우월하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된 케이스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화면이 있고 아래 이렇게 영유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캐릭터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해보면 아이노리 탭의 수치적인 성능은 경쟁 제품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컨텐츠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LCD의 고해상도에 블루투스도 되고 교육용의 애니메이션을 200여 편이 갖고 있고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었고, 또 성능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우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3kg인데 이 아이노리 탭은 1kg도 안 돼서 훨씬 이렇게 가볍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키봇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확산이 되고 잘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가 됐었는데 아이노리 탭은 이제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못하고 그런 결과를 났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유는 이제 우리가 타겟이 뭔가 만들 때 그 실사용자를 이제 부모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성능과 이런 교육용 콘텐츠만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드럽고 귀여운 개성을 가진 키봇이 그 초등학생들이랑 유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이렇게 성공을 해서 애들이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되게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성공 실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다른 유용성과 사용성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 감성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사용자의 감성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이 감성을 이제 소비하는 주체가 그 부모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되게 큰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이 사례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질문이나 comment. 네, 경영학과 이상규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이쪽 주제 관련한 거 찾다가 뭐 하나 찾아본 게 있어서 한번 코멘트로 달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키봇이 하셨잖아요, 키봇. 근데 키봇의 거의 원작격 되는 일본에서 강아지 로봇 그거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감성을 배가시킬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강아지 로봇이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막 소비자들이 신고를 하니까 오작동에 대해서 본사 측에서 이 강아지가 그 사람이랑 교감을 하기 때문에 가끔 삐지면 응답을 안 한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막 감성이다 이래가지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예. 이것은 오작동 안 하지? 네, 안 합니다. 네, 신문방송학과 김솔입니다. 저 그 성공 실패를 나누셨는데 그 성공 실패의 기준이 판매량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성공 실패를 매출이나 판매의 기준이 아니라요. 여기 써 있듯이 감성을 제대로 담았느냐 아니면 감성을 담지 못하였느냐로 나눴습니다. 아, 그 제가 너무 아이들 눈높이를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라면 처음에 키보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질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잖아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교육 콘텐츠로서 성공적이냐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조금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제가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건가요? 아, 사실 이거의 지속성을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감성을, 그러니까 눈에 확 이끄는 감성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성인가, 그게 꾸준하게 그러니까 이용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지. 저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요. 사실 아이들이 이게 이 모양이라 질린다기보다 교육용이라는 것 자체에 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배우고 사용하는 기계 그 이상의 감성적 호소를 못하는 점이 이게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기계를 통해 배운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이목을 끌고 얘가 사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답이 되셨나요? 네. 일단은 타겟 자체가 아이라는 점이고, 아이들은 콘텐츠보다는 직관적으로 어떤 게 더 끌린다,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첫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더 많이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첫 자극보다는 이제 그 후반에 그게 얼마만큼 나에게 유용성을 주고 좀 더 컨텐츠가 강하게 작용을 한다면 아이들은 되게 디자인적인 측면이 많이 자극을 하는데, 일단 타깃이 그러하기 때문에 질리고 안 질리고를 떠나서 키보드는 딱 봤을 때 딱 첫 이미지가 되게 재밌게 생겼네? 이렇게 아이들의 그런 그런 딱 첫 인상이나 그런 거를 좀 이목을 자극하는 것 같고, 이제 컨텐츠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텐츠는 조금 더 아이패드 저게 좀 더 컨텐츠로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는, 좀 타겟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김승현. 예,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승현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대부분 경영학과시니까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보시면 실사용자의 감성에 대한 고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제품을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 제품을 더 많이 팔고자 한다면 실사용자의 감성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성이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그런 예를 잘 보여준 게 넥타이거든요. 넥타이 남자가 안 사요. 여자가 다 사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복 받은 남자는 실제로 그래서 넥타이는 이제 그 주부들이 봤을 때
끌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 조사를 할 때 이제 키봇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대요. 이제 애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도 사달라고 부모님한테 졸라대서 샀던 사례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제 키봇이 그 아이리버 아시겠지만 아이리버가 13분기 만에 매출이 적자에 흑자로 변환했는데 가장 큰 그 결정적인 이유가 키봇이 탄생해서 되었던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들이 졸라서 부모님들이 사는 것도 굉장히 많은 구매 욕구를 발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이 키보드하고 아이놀이 탭 이렇게 그 큰 차이를 갖다 보인다 했고, 이제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마켓적인 성공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지적한 대로 실제 사용자하고 부사용자, 구매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사용자인데 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사실 오늘 수업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내가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유용성이나 사용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었는데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런 지속적인 성공에 그 영향을 미쳤다 하는 점이 잘 파악됐다고 봅니다. 자, 우리 다음번은 난 이것도 참 좋았댔어. 모이죠. 그 이 QR 코드, 일반 QR 코드하고 복합적 QR 코드, 이거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 이게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유용성이나 이런 사용성 측면은 거의 비슷한데 감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QR 코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매출이 25% 증가했대. 이거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케이스다. 그치? 이거 누가 이 모의조에 누가 얘기를 했냐? 예.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고. 자, 그 다음에 아이폰하고 옴니아의 영상 광고가 또 이 감성적으로 큰 차이를 갖다 보였다. 그래서 아이폰이 잘했다 이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 패스라는 SNS하고 그 다음 페이스북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감성이 부족하고 이런 직선적인 느낌을 갖다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많이 쓰여지는 이유가 뭘까? 이제 그게 더 의미 있는 분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보람상조,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 보람상조가 저 두 가지 제품 고양이 어플하고 카카오톡 음성 변조 시스템 했는데 조금 더 비슷한 걸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BMW하고 CM을 비교한 게 HCI 스타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 주제. 이 감성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이성적인 요소들과 반대가 되는, 또는 심지어는 이성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사용성이나 유용성을 침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아니다. 감성이 사실은 유용성이나 사용성과 같은 이성적인 요소들을 갖다 오히려 보완하고 더 상승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와 그러지 않은 경우를 갖다 비교해보자. 9팀 중에 한 팀이 제출을 했어요. 자, 무조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감성의 중요성이라는 게 그 과거 현재 특히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혁신과 창조, 앞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저희 혁신과 창조조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했던 게 나와서 참 기쁘고요. 네, 잘 뽑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게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100km 이상 달리면 안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렇게 삑삑삑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계음으로.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거는 아기 목소리로 뭐 만약에 100km가 제한인데 100km 뭐 120km를 이렇게 뛴다 하면 막 팩팩 이러면서
막 되게 귀엽게 말을 해요. 근데 가면 죽었던 100kg 넘어갔을 때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저거였어. 오빠 부자인가 봐. 집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거에서는 또 이제 뭐 이번에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저희 집은 이제 그 대구에 있는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되게 다른 도를 많이 넘잖아요. 그럼 다른 도로 가면 뭐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사투리로 강원도라고 하는데 제가 사투리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지루한 운전 중에 되게 좋더라고요. 뭐 좀 재미를 유발하니까 좀 졸리다가도 다 같이 웃으면서 정신 차리자 이런 식으로 됐던 것이 어떤 이성과 사용성, 뭐 유용성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감성에 있어서 되게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성이랑 감성에 있어서 모두 다 잘했다고 생각한 점은 어떤 이런 속도 제한에 있어서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그러니까 삑삑삑 소리가 나면 기분은 나쁘지만 에이 뭐 어때 하는 식으로 그냥 달리긴 하는데 그 이 아기 소리로 빽빽 하는 게 아버지께서 되게 우리 뭐 좀 어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손잡으실 나이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되게 웃으시면서 애기가 차에 애기가 탔으니까 속도를 줄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시면서 진짜 속도를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서 네, 이성과 감성에 좋은 조화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조성중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속도 위반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는 의미인데, 물론 뭐 아빠 조심해 100 이러면은 좀 감성적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경고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각성하고 사람이 속도를 자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음성 그런 경고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부드럽게 감성적으로 얘기해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좀 더 이렇게 각성되고 좀 더 불쾌한 그런 소리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경고 차원의 인식을 강하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저희 조에서 생각하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이랑 와이프가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빨리 달리는 남편한테 잔소리로 속도 좀 그만 줄여 라고 하는 것과 자기야 좀 천천히 가자 라고 하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어떤 게 더 좋다고 하는 거는 네,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제 아까 나왔던 코멘트도 상당히 중요한 코멘트죠. 그래서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게 이성적인 요소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 그리고 또 그런 주의가 부정적인 감성이 있었을 때 사람의 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상당히 빨라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인지적으로 봤을 때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갖다가 낮춰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감성적 충실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두 팀이 이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했고, 자, 이 감성적인 충실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감성과 유용성이나 사용성과의 차이점을 유용성이나 사용성은 어느 게 좋다는 게 방향성이 있어요. 단방향이. 사용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유용성은 역시 유용성이 높을수록 좋은데 감성이라는 건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각성이 돼 있고 무조건 플레전트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실제로 내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의도하고 있는 내 의도에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의도에 얼마나 잘 일치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감성이 유용성이나 사용성과 다른 점이고 기획 의도하고 얼마나 많이 일치하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감성적인 충실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피델리티라고 그러는데 그 피델리티를 높게 만드는 것이 무조건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과연 좀 약하더라도 감성적인 피델리티가 높은 경우가 더 좋다는 거고 좀 세더라도 실제로 이런 감성적인 피델리티가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두 가지의 차이가 있었을까? 어벤져스 이한재, 박종욱, 김수루, 윤자영, 박유경, 성지훈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누구 하라고 그럴까? 이한재. 네, 안녕하세요. 어벤져스조에서 아이언맨을 맡고 있는 이한재입니다. 저희는 정오의 데이트라는 서비스와 커플 매니저라는 서비스를 비교해 봤는데요. 외롭고 지치고 막 이럴 때 소개팅을 하고 싶잖아요. 요새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소개팅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데이트 매니징도 이런 식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됐는데 두 서비스 모두 이제 저같이 외롭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커플 매칭을 해주고 소개팅 날짜 같은 거 잡아주는 이런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소개팅이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서 커플 이런 단어를 생각하면은 제가 두근거리고 설레임이라는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도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 이 서비스의 기획자도 그런 거를 잘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저 정화의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은은한 디자인과 색감, 뭐 파스텔 톤의 보정 이미지 등을 통해서 그 강도는 그렇게 인상의 강도나 이런 거는 약하지만 감성의 강도는 약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바와 유사한 동일시되는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하고 반대로 이제 커플 매조 같은 거는 약간 보람상조 사이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색깔도 되게 강하고 되게 뭔가 배너도 많고 색의 대비도 선명하고 그래서 강한 인상과 그런 느낌을 주는데 대신에 이제 원래 기획 의도라든지 사용자의 기대 심리에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감성의 충실도가 이제 정화의 데이트비에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학과 조은쌤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두 개 다 처음 보는 서비스인데 저 서비스들이 성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오의 데이트 같은 경우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 커플 매니저는 성공을 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거? 이쪽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소셜 데이팅 사이트 중에서 정오의 데이트가 어느 정도 랭킹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그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계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약한 강도와 강한 강도를 비교를 했고 또 감성적인 충실도를 갖다 비교를 해서 둘 간의 차이를 갖다가 상당히 극명하게 이 발표 자료 내에서는 상당히 극명하게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그걸 설명한 논리적인 이유도 상당히 잘 마련을 해줬고 그래서 아주 잘 정리된 그런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에이고하고 우나치킨을 갖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다 아주 비교는 잘 돼 있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상의 특징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다 싶어요. 자, 그다음 세 가지 본연적인 인상 차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거 한번 만들어 보자. 9팀 중에 4팀이 이걸 선택을 했고요. 이 본연적인 차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BD 차원, 브라이트하냐, 다크하냐,
차분하냐 강렬하냐 또는 간결하냐 다채로우냐 하는 저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저 세 가지 차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누가 봐도 저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갖다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 이 제품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먼저 포커스를 둬야 될 점이 이런 기본적인 인상 차원이에요. 왜냐?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갖다 효과를 갖다 나타내기도 쉽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를 평가하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상 차원, 특히 처음에 유용성이나 이런 쪽이 높아지는 제품들에는 특히 이 기본적인 인상 차원을 갖다 포커스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같은 거 이 오른쪽에 있는 부가적인 인상보다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인상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치르치르 이선희, 김승현, 김지태, 박상우, 박혜림, 이가연. 자, 앞으로 나오세요. 누구 시킬까?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 만들라고 수고하는 박상우. 예, 안녕하세요. 컴퓨터과학과 박상후고요. 예, 저희가 비교한 거는 애플에서 나오는 그 리모컨이랑 그 다음에 소니에서 출시한 건데 구글 TV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플 리모컨은 밝고 간결하고 차분한 이미지를 차분한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간결한 게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버튼이 저 검은색 2개랑 안에 하얀색이랑 그다음에 저 동그란 모양의 그게 다거든요. 그걸로 이제 TV를 조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차분한 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은은한 빛깔에 그다음에 검은 색깔만 이용해서 차분한 인상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밝은 느낌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반해서 소니의 구글 TV 리모컨은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키보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까만색으로 제작이 돼 있어요. 저 위에 왼쪽에 보이는 게 리모컨 뒷면인데요. 그래서 앞뒤로 다 까만색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어두운 인상을 주고 있고 역동적인 게 이제 애플 리모컨의 경우는 그냥 막대기 느낌인데 얘는 좀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앞뒤로 그 입체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다채로운 거는 키보드 버튼들이 이렇게 있고 또 뒷면은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가 터치패드인 것 같아요.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터치패드도 있고 그다음에 요런 조작 버튼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다채로운 그 인상을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두 가지 리모컨이 평소에 저희가 쓰던 리모컨의 형태와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버튼을 없애서 간결함을 더했고 하나는 자판까지 더해서 버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애플 TV를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저런 간결함이 오히려 사용자가 조작을 할 때 메뉴로 들어가서 된다고 돼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뭐 사용자가 뎁스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사용성이 불편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다채로운 이 그 자판 때문에 사용성에 불편이 없을지 그 부분이 제가 안 써봐서 어떻게 저해가 안 되는지 써보셨으면 혹시. 저도 사실 써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이제 애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좀 약간 그쪽으로 많이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좀 지금까지의 여러 뭐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이런 거 써봤을 때 이런 단순한 리모컨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그 내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팟 나노 같은 거 클래식 많이 옛날에 써보셨을 것 같은데 걔는 이제 휠 하나고 안에 버튼이 하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굉장히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노래 같은 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 단 3번의 동작으로 원하는 노래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얘도 물론 버튼이 작은
버튼이 별로 없는 특징은 있지만 그 이제 TV랑 같이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 쪽 TV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혹시 찾아보시잖아요. 좀 비슷한 거는 컴퓨터로 써봤는데 네 정확히 저도 사야 돼갖고 우리 연구실에 있어 와서 가져가서 써봐.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혜령이. 안녕하세요. 생활디자인학과 김혜령입니다. 저기에 소니 구글 리모트 컨트롤을 다채롭다고 하셨는데 다채롭다 하면 보통 어떤 색상이 많다든지 화려한 이미지를 가지고 느끼는 단어인데 왜 기능적인 면에서 다채롭다고 쓰셨는지. 그러니까 다채로운 게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버튼이 많으면 뭔가 많아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채롭다고 표현을 했어요. 약간 버튼이 저것도 아이폰 같은 경우도 색깔도 많이 안 썼고 구글 리모컨도 색깔도 많이 안 썼지만 구글에 비해서 애플이 더 간결해 보이는 느낌은 들잖아요. 그게 저는 버튼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버튼이 많으면 좀 다양해 보이고 뭔가 많은 느낌이 다채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성적으로 가면 우리 디자인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팀 나머지 메이플 스토리도 아주 잘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혁신과 창조에서 앨리스 제가 있고 모이조도 아주 잘했어요. 이 리모컨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가 봐. 그래서 이 리모컨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장 사람들과 많은 인터랙션 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를 갖다 뽑아라 그러면 사실은 리모컨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제일 그 발전이 적은 분야, 그것도 또 리모컨이야. 그거 참 재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리모컨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이 모든 전자제품의 패권을 잡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은, 내용적인 인상 차원. 내용적인 인상 차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9팀 중에 2팀이, 제출을 했고, B5. 안성준, 이태승, 정윤탁, 정소영, 강경민, 김혜령.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저희는 인상의 축을 고를 때 독보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으로 골랐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저 라디오는 LG에서 요즘 출시하고 있는 레트로 라인에 있는 레트로 라디오예요. 저거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날로그적인 어떤 방법으로 구동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뉴 미디어로서 디지털화된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디오인데 사람들에게 어떤 외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상적인 차원에서 좀 더 개별적인 개성을 갖기 위해서 레트로를 접목시킨 건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오디오는 똑같은 오디오 제품인데 좀 더 미래적인 그리고 기하학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뱅앤올룹슨이라는 유럽에 있는 전자 제품 회사에서 디자인한 건데요. 뱅앤올룹스는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다 기하학적이고 또 이제 현실에서 저희가 많이 보지 못한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원이나 삼각형 같은 거 실제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접목시켜서 좀 더 이런 하이엔드 오디오로서의 이런 성격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함께 접목해서 더 그런 성격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상의 차이를 주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본 게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많이 봤는데요. 소재는 무엇을 썼는지 또 만약에 레트로적인 측면을 부과를 하려고 했으면 어떤 점을 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저 레트로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공관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저건 실제로 진공관이 아니라 이제 조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상을 결정짓는데 시각적인 요소로서 뭐 소재라든지 색감 그리고 디자인 그런 모양 같은 것에서 중점을 두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복고적인 인상과 그 미래적인 인상을 동시에 나타내는 제품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재는 저 뱅앤올룹슨 같이 좀 메탈하고 막 좀 빛나는 이런 소재인데 생긴 거는 그 예전에 라디오에서 막 듣던 그 카세트 테이프 모양으로 생긴 MP3예요. 실제로 노래를 이제 뭐 다음 노래로 돌리거나 할 때도 그 카세트 테이프 구멍에 딱 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고,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그런 복고적인 인상과 그 미래적인 인상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사례여서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나는 왜 그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 뱅앤올룹슨 상당히 미래적인 거 너무 잘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영화에 나온 뱅앤올룹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뱅앤올룹슨은 과속 스캔들에서 저 차인태 손주가 그 망치로 이렇게 찍은 게 그게 뱅앤올룹슨 스피커거든. 그 이 미래적인 게 저 이 망치에 찍히니까 너무 선명하게 남더라고. 그래서 그런 대비, 대조 효과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효과를 갖다 낸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복고적인 미래적인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파워포인트 대 프레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가지 개성 차원 중에서 가장 크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개성 차원은 뭐가 있겠느냐를 갖다 한번 봤어요. 9팀 중에서 3팀이 이걸 선택을 했고, 그래서 개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함, 약함, 분석, 자유분방, 사교적, 폐쇄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포의 외인 구단 이제 다 나왔으니까 누구 한 명만 내가 그냥 저걸로 찍을게. 누가 할까? 김민호. 자,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희가 이걸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김민호입니다. 이제 참고로 좀 보조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잘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마우스 쪽인데, 이제 여기 마우스 쪽에서는 가장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그 볼로 된 마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최근에 또 레이저 마우스로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선이 있어요. 그 선이 있으면 이제 가끔가다 저희 불편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좀 꼬이거나 아니면 혹은 거리가 조금 짧거나. 근데 하지만 여기서 반대쪽에서는 이제 러지텍에서 나온 거 와이어리스 그 마우스라고 해서 조금 더 편하고, 또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게임 매니아들이 보통 많이 해요. 그런 거를. 안 웃기죠. 예, 예, 지금 게임 쪽을 많이 하고, 근데 조금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창의적이며 또한 이게 조금 편리성을 조금 더 추가하지 않나 해서라는 좀 사례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브랜드 개성 중에 저희는 형식적인 개성을 선택을 했어요. 형식적이라고 하면 분석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반대축은 자유분방한 개성인데요. 근데 그 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상을 넘어서 그러니까 사람적인 특징, 그리고 개성 중에 이제 사람에 대한 대상도 있지만 브랜드 개성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적 개성의 마우스 브랜드를 로지텍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유분방한 개성의 마우스 디지털 벤투스라는 회사를 잡았는데, 이 브랜드는 이제 모든 마우스 제품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큐트하고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인상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보통 마우스들과 좀 다른,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랑 좀 다른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자제품보다 좀 약간 액세서리로서의 기능도 이제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화려한 색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게 딱딱한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지향하고, 그리고 막 성능이나 뭐 객관적인 이런 수치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하고 이러기보다는 그런 다채로운 그런 선호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주관적인 거를 이렇게 더 전달하는 그런 브랜드였고요. 그리고 로지텍이라는 거는 딱 보시면 이게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버튼 수가 많고요. 되게 굉장히 이렇게 좀 공학적인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좀 무채색에 좀 이렇게 전문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치밀하고 막 계산적이고, 또 그런 이렇게 되게 이 두 가지랑 휠 버튼 말고도 버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좀 세밀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되게 대비되는 마우스 브랜드 그 개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된 이유가 보통 현재 모든 마우스에서는 이제 마우스의 그 역할, 유용성은 거의 모든 마우스가 충족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기존 마우스에서 이제 더 뭔가 이렇게 개성을 갖고 더 좀 더 분석적인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기능이 상향 편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본원적인 조작 기능 말고도 더 이상의 가치, 뭐 감성적인 효용까지도 유저들은 좀 기대하게 되었고 이런 마우스 브랜드도 점차 자신만의 개성을 이렇게 더 갖게 되었다고 저희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아주 좋은 예를 갖다가 선택을 해줬고 또 이 두 사람의 발표를 보면서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경우하고 안 듣는 경우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민호는 아마 다음 시간 수업도 굉장히 얼럿하고 수업 준비를 잘해 올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상식적인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배우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서 나오는 답변이 민호 같은 답변이 나오는 거야. 전혀 이런 우리 컨텍스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와이어레스들 뭐 라인이 있는 등 없는 등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뭔가를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 한다는 건 자기 어텐션을 거기다 둔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이 이해 아주 잘 잡았고 근데 그것보다도 두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대비되는 발표를 보여주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줘서 아주 좋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자. 이거한테. 자, 우리 다음은 이제도 아주 좋게 해서 페이퍼 바이 53하고 스케치북 프로하고 아주 재밌고 형식적인 차원을 갖다 정확하게 잘 표현을 갖다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해줬고 그 다음에 사운드 크라우드하고 튠 어라운드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갖다 해줬어요. 개방성 차원에서. 자, 그 다음에 이 7번은 이 6가지 부가적인 인상 말고 뭔가 좀 새로울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새로운 걸 찾아보자 하는 거였는데 9팀 중에 3팀이 제시를 했어요. 그 3팀 중에서 첫 번째 팀 어벤져스인데 자, 어벤져스 누구를 갖다 나오라고 그럴까? 박유경.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실 이 개념을 제가 창시한 게 아니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먼저 저희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인상 중에서 이제 메이저 느낌과 마이너 느낌을 정했어요. 근데 위에 한지민 사진을 보시면 한지민과 같은 연예인들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쁘다고 느끼고 또 모방하고 싶고 화장법이나 머리나 이런 거 모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갸루상 같이 갸루 화장을 한 사람을 보면은 뭔가 따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약간 공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메이저와 마이너를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제 3가지 차원을 만들었는데 먼저 생소성, 이해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 이제 메이저한 차원에서는 위키피디아를 들었는데요. 이제 생소성의 측면에서 이제 일반 상식 위주로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생소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이해 가능성에서 이제 사전과 유사한 심성 모형 및 일반적 용어 사용으로 이해도 하기 쉽고 또 사회적으로 대중들이 수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엔화 위키라는 이제 덕후들의 백과사전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대문 사진에서 보시면 벌써부터 이제 일본 애니가 떠서 이제 약간 덕후적인 느낌이 들고 또 목차도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목차와 다르게 이제 뭐 오덕 관련 정보 이러한 덕후필이 나는 그런 목차도 준비돼 있고 또 야동 검색이라는 이런 것까지 야동 검색에서 이건 뭐지? 네, 이런 게 있네요. 근데 여기서는 에나 이렇게 이제 생소성에서 이제 오덕 관련 정보나 만화 정보도 이제 일반 메이저한 사람들이 생소한 그런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또 이해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이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이제 개인적 가치가 지나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덕후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이너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했어. 뒤도 안 보고서 막 그냥 들어가 버리네. 질문도 안 받고. 자,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정말 그러니 나는 이게 이런 데 있을 때 이제 세대 차를 좀 느낀다고 하여튼 좀 그래. 근데 메이저감이라는 게 있니? 메이저라는 이상. 저 다들 끄떡끄떡거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앞에서 얘기했던 정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안 바뀌어요. 그거는 아주 본연적인 거고 시대나 내용에 따라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밝은 인상을 주는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이건 안 바뀌는 거라고. 반면에 부가적인 인상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세대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세대가 또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수용성이 높은 그런 인상을, 새로운 인상을 발견해내고 그 인상에 소구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 스트래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었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마이너라고 하는 게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메이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메이저라고 하는 인상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제품을 뭘 만들겠다. 그래서 메이저라고 하는 인상이 특히 그 제품의 성공 실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메이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설계하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스트래티지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휴리스틱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좋았고요. 또 아주 좋았던 점은 그거의 세부 속성들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세부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뭐다 하는 걸 갖다 만들어내서 아주 그 분석의 이 틀이나 또 이 창의성 이런 것들이 아주 돋보이는 토론 주제였댔어요. 아주 잘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몽환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퓨처리스틱한 거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밥 말리 인상. 나 이걸 갖다 딱 보고 나서 이걸 첫 번째로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었는데 이 헤드폰하고 이어폰 딱 보면서 글쎄 저걸 보고서 밥 말리라고 생각할까 하는 게 그게 내가 이렇게 확신이 안 섰어. 자, 그 다음에 개성 6 팀이 제출을 갖다 했고 개성은 이런 게 있는데 개성 역시 인상 부가적인 인상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 내용적인 특성을 많이 타는 거니까 시대가 변하고 제너레이션이 변하게 되면은 새로운 개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개성을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졌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보람상조 앞으로 나오세요. 병맛 나 이게 뭔지 모르겠었는데 보람상조 앞으로. 네. 병맛을 이 앱을 사실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계신 여자분이 이거는 병맛이라는 개성이 있구나 라고 발견해 주셨고요. 혹시 김성모 화백 아세요? 아실 법한 분들 좀 계시는데 우리 좀 아무도 몰랐는데 좀 있네요. 되게 콘텐츠가 되게 병맛이잖아요. 우선 병맛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데 병맛의 대표적인 예로 신동훈 씨 도라이 콘테스트 우승자 신동훈 씨를 꼽았고, 그리고 요새 병맛 많이 뜨죠. 웹툰으로 또 이말년 씨의 그 만화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병맛 아까 그 마이너 문화랑은 조금 비슷하죠. 이게 마이너적인 특성이 있긴 한데 또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맛 하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찾으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유행어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 IT가 많이 발전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집에서 다른 집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뭔가 새로운 그런 개성이 창조된 것 같아요. 예, 워낙 유명한 만화니까 이렇게 내용 보면 여기 뭐 막 되게 병맛적인 만화인데
이 앱이 원래 만화책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앱툰으로 해서 이렇게 막 하루에 한 3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무료 만화를 그 만화책에 있던 무료 만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맛을 되게 잘 구현했다 싶은 게 이 앱을 키면은 그 콘텐츠처럼 만큼이나 되게 병맛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상단 배너 보면은 뭐 낮 12시 뭐 만화를 공짜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시간 뭐 이러고 뭐 여기 뭐 이걸 안 봤으면 내 놈은 하루하루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지 뭐 이렇게. 그래서 병맛적인 작화와 병맛적인 앱 구성으로 병맛의 결정체를 이렇게 탄생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튜토리얼 화면인데 처음 앱을 다운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 마영웅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얘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어요. 근데 이 아이폰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도 이렇게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용법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따라오고 또 제가 이 앱 되게 신선하다 느낀 게 만화책 보통 웹툰 보면 이렇게 스크롤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클릭을 한 번 하면은 원래 만화책 구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클릭을 하면은 요 페이지가 딱 한 페이지에서 요 부분이 딱 클로즈업하고 한 번 클릭하면 또 이 부분으로 넘어가 이렇게 진짜 만화책 보듯이 진짜 한번 써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이 병맛적인 그런 감성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기 댓글방에 또 있어요. 댓글방 보면은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병맛 씬이 나오고 댓글을 달면 딱 댓글 다는 대로 칸이 오후 다시 댓글을 다는 보편적인 시간 나와서 제가 여기 댓글을 달면은 이렇게 댓글들이 이렇게 막 알록달록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막 스크롤해서 지나가거든요. 이것이 병맛의 결정체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고. 보람상조가 히트 한번 쳤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은 아마 다 느끼는 것 같아. 병맛 그러면 이거 내가 나만 못 느끼는 것 같아. 이거 뭐라고 그래서 김성모 웹툰 오늘 가서 봐야지. 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나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그래서 특히 개성 같은 경우가 새로운 개성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찾아내게 되면은 상품적이거나 서비스적인 잠재력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맛이라는 게 나는 한 예이겠지만은 이 예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예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서 서비스나 상품에 전달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았댔어요. 특이함이라고 하는 개성이 있다. 그리고 이 특이함이라고 하는 개성이 이 강하고 약한 분석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사교적 폐쇄적 이거랑 어떻게 다른가 한 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팀도 참 좋았고 이거는 유의적인 개성이 있다. 그래서 이 유의적인 가치까지는 알겠는데 유의적인 개성도 있나 하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시도를 했고 다 이게 비슷해, 그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이 유머러스한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정함이라는 게 내 여자친구의 앱이 있대요. 그 다음에 세련된 언니 스타일의 개성이 있다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인상, 부가적인 인상, 특히 개성 측면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개성의 축 또는 인상의 축 외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축이 있고 또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축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새로운 세대나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개성이나 인상을 찾아서 그걸 서비스 또는 제품 기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게 우리 이 UX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5분 쉬었다 합시다.